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응답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질문 내용을 일부 정리한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철손에 의한 손실 중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재료지, 재료. 히스테리시스 손이 적은 재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뭐지? 트랜스포머의 코어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단권 변압기식, 무단권 변압기식은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얘는 그냥 방식의 차이예요.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은 무엇을 위한 방식이냐 하면 전압 조절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단권 변압기가 들어있는 거고 무단권 변압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단권 변압기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단권 변압기가 있는 거고, 자, 여기는 단권 변압기가 없지. 그래서 무단권이야. 그러면 자, 전압 조절을, 관전압 조절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는 단권 변압기에서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고전압 변압기에서 직접 전압을 조절을 해요. 전압 조절하는 원리는 학생들 그 트랜스포머의 특성을 배웠으니까 권선 B를 이용해서 이제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장점, 단점이라고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식의 차이라서. 자, 초점 X선의 발생 강도는 초점 부근이 초점에서 먼 거리보다 큰데 선질은 왜 초점에서 먼 거리가 초점 부근보다 큰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양극 타겟이 양극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초점이 여기라고 칩시다. 물론 이제 양극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죠. 2차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2차 전자가 튀어나올 때 에너지가 강한 상태로 튀어나오면은 자, 여전히 여기는 플러스 전압, 여기는 필라멘트 쪽은 이제 그 그라운드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편하게.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2차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여전히 양극은 옆에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전자가 밖으로 폭 튀어나왔어. 이렇게 폭 튀어나왔어. 튀어나올 때 이 에너지가 높으면 어때요? 이쪽이 지금 양극이죠. 이리 딸려가는데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멀리까지 도망을 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근데 에너지가 낮은 애들은 튀어나왔다가 바로 딸려 들어가지. 그치? 양극적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이 에너지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봐요. 학생들이 공을 하늘로 높이 던진다고 쳐봐. 공을 살짝 던지면 떨어질 때
얘 속도가 낮죠. 근데 공을 아주 강하게 던져서 높이까지 던지면 다시 떨어질 때, 지상에 닿을 때쯤 얘 속도가 높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쪽에 이 2차 전자가 이제 원거리 쪽으로 가는 2차 전자들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강하게 부딪히니까 이쪽에서 발생하는 액선은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죠. 동시점화 방식이 액선 발생까지 지연 발생과 관전압, 관전류 분리 조정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질문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듯한 질문인데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서 그래요. 이 그림 다시 보면은, 자, 이 그림이 이제 선점화 방식이야. 선점화. 그 다음에 동시점화야. 동시점화. 그 차이가 뭐냐면, 자, 선점화 방식은, 자, 이게 전원이에요. 벽에 있는 여러분 콘센트에 이렇게 꽂아놨다고 생각하면 돼. 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스위치 가기 전에 이 선이 분리돼서 필라멘트로 직접 들어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필라멘트는 여기 전원을 꽂아 놓은 상태면 항상 가열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선점화야. 선점화. 근데 자, 동시점화 방식은, 자, 필라멘트가 뭐 예를 들어 이제 2차 변압기 2차 측의 일부 권선을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가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필라멘트를 가열할 수 있도록. 필라멘트가 내가 아까 여기서도 가열 변압기 얘기를 이쪽을 필라멘트로 잘못 얘기했는데, 가열 변압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항상 가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이제 동시점화 방식은, 자, 이 스위치를 연결해야지만이 여기 변압기, 고전압 변압기 2차 측도 전압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질 않아.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가열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막 튀어나오진 않아요. 일정한 온도 이상이 돼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선점하고 동시점화의 차이가. 네. 자, 질문을 봅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동시점화 방식이 액선 발생까지 지연 발생과, 자, 당연히 지연이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필라멘트를 이때 가열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열전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지연이 발생하고, 관전압, 관전류 분리 조정이 안 되는, 관전압, 관전류 분리 조정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열 변압기를 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만들면은 가열 변압기를.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뭔 말인지 알지? 네, 전 알겠는데. 자, 선점화 방식이 액선 발생 시간도 짧고 따로 관전류 조절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에 동시점화식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렇죠? 지금은 학생들이 액선 촬영 장치를 보면은 전류도 조절할 수 있고 조사 시간도 조절할 수 있죠.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 별도로 이제 동작을 제어 요소를 별도로 각각을 따로 둔 거고, 책에 이 내용들이 다뤄지는 이유는 선점화식과 이제 동시점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게 그 역사적으로 이런 선점화와 동시점화 방식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요즘 어떤 장치에서 이게 쓰이느냐, 이거는 장치 회사마다 다 달라. 이런 내용들을 내가 뭐라고 답해줄 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고압 정류회로를 통해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지만 반주기 동안 역전압 발생으로 액성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압 정류회로는 종류가 많지. 그런데 자, 단상, 반파가 있고, 이렇게 단상 전파가 있죠. 이렇게 단상 얘기를 우선 하면은, 자,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 2차 측에 직접 액성관을 붙였을 때, 그쵸? 이렇게 직접 붙였을 때 이게 양극이고 이게 음극이죠? 이때는 뭐예요?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열전자가 이때는 양극으로 향해, 그쵸? 이때는, 그쵸? 근데 이때는 양극으로 향하는데, 문제는 요때가 문제죠. 요때는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가 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걸려요. 그쵸, 요때? 요때가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케이스. 자, 기본적으로 열전자는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지죠.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양극 타겟은 가속된 전자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양극 타겟은 그러면은 열전자가 양극으로 가서 부딪혀. 여기서 2차 전자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쵸? 2차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상황에서 이제 역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열전자가 이쪽이 플러스 전압이, 아래쪽이 필라멘트 쪽이 플러스 전압이 걸리니까 열전자가 이리 가서 부딪힌다고. 필라멘트는 열전자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거지, 이런 특성을 가지진 않아요. 이런 특성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열전자가 필라멘트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빨리. 자, 액성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압 정류회로는 전파 정류회로처럼 계속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반주기 동안 역전압되도록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 이건 다분히 이 내용이 모든 일반적으로 책이란 것들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 흐름이 A, B, C, D, 이게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개선된 것들이 나타나겠죠.
개선된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 이쪽 상태를 얘기하는가. 그다음 단권 변압기 선점하여로 해서 트랜스포머는 1개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두 개가 있는 이유는 궁금합니다. 뭐지? 자, 여기서 1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전압 조절용으로 1개만 이용되고 여기에다 플러스 고전압 변압기가 플러스로 하나 더 있어야 돼. 이 경우는 전압 조절용으로 1개만 이용된다. 즉 이게 단권 변압기는 전압 조절용으로 이용된다. 이 얘기고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고전압 변압기가 추가로 이제 사용이 돼요. 단상 자기정렬을 삼극 진공관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얘 따로야. 삼극 진공관도 얘도 물론 진공관이야. 근데 그리드를 갖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쓰면 돼. 적철심을 사용하면 와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는지와 철심으로 규소광을 사용하는 이유가 저항률을 크게 하여 와전류선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철심. 자, 와전류는 자, 이렇게 아주 얇은 판에서 형성된 와전류하고, 그치? 이렇게 입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덩어리에서 생기는 와전류는 자, 얇은 판에서 이 판 내에서만 이렇게 형성되지만 얘는 뭉태기로 형성이 된단 말이야. 덩어리에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소광은 투자율이 좋고 그 다음에 와전류손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고, 와전류손을 줄이기 위한 것은 얘지, 얘. 그치? 적철심. 그래서 자, 적철심이란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얇은 판을 이렇게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거죠. 이렇게 쌓아 올린 거란 말이야. 자, 자기장이 흘러 들어가는 길은 얘가 마련을 해줘. 근데 와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는 막아버리지.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져. 그래서 좀 그 질문을 할 땐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궁금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좋겠어. 액성관과 고전압 발생 장치가 일체형이거나 액성관, 고전압 발생부 및 제어부가 일체형인 액선 발생기는 어떤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 같아요. 꼭 여러분들 프로젝터 같이, 이렇게 프로젝터 같이 이렇게 생긴 애들, 이 안에는 제어 장치랑 고전압 발생 장치랑 액성관이랑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장치 어떻게 사용이 될 것 같아?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터블이 아니라 그 핸드헬드 보통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치 얘 형태로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 간이 실험용 장치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환자 촬영용으로 이런 건 사용하진 않고 그 이 병원에선 포터블이라고 하면은 얘도 규모가 꽤 돼.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엑스레이 튜브가 이렇게 팔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걸 병원에서는 포터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이걸 핸드헬드라고 얘기합시다. 핸드헬드.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얘는 못 들어. 무거워서. 얘는 갖출 거 다 갖춘 애야.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X선용 고전압 변압기의 특징에서 고전압 절연으로 인한 누설 자속이 커서 고전압 절연과 누설 자속이라 분리돼야 될 것 같아요. 효율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누설 자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자, 이 내용은 아마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절연지를 이제 층층이 이제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자기장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설명이긴 하다.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장을 형성하는 게 지금 코일에서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치자. 그 다음 코일의 층이 이렇게 져 있고 여기 절연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도 물론 이쪽 코일하고 이쪽 코일 모두가 자속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지. 이 갭이 있다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코어가 밖으로 빼고 자, 코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코어가 이렇게 있고 선이 감겨져 있어. 선이 감겨져 있는데 가까이 선이 감겨져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선이 멀리 감겨져 있는 경우 이 사이에 절연지가 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발생한 자속 중에 이렇게 새는 애들이 발생할 수 있지. 여기 딱 붙어서 이렇게 딱 붙어서 감겨져 있는 애들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속들은 이 안에 코어를 통해서 잘 전송이 되지만 이렇게 이 절연지 넣고 다시 또 위에 감고 다시 또 절연지 넣고 다시 또 위에 감고 이런 구조를 띠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속들은 뭐 많은 부분 여기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코어를 통해서 흐르긴 하겠지만은 옆에서 누설되는 이런 식으로 누설된 애들이 발생하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점화 방식은 액선 발생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관절류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지? 자, 장점 전기를 덜 쓰겠지? 켤 때만 쓰니까. 단상회로는 1피크 정류회로이고 종류가 반파 얘기하는 거겠지? 그다음 전파, 자기정류, 얘도 반파야. 자기정류기를 쓰는지에 따라 나눠지는 건가요? 단상회로는 일단 1픽이란 말이 이거 잘못돼 있지? 반파 정류회로는 이렇게 반파이고 전파 정류회로는 이렇게 전파이고 자기정류도 물론 반파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들을 사용할 리가 없지 요즘 세상에. 그치? 자, 단상회로 1픽이란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워버리고 이렇지 않아요. 단상 자기정류회로는 고전압 발전기를 고전압 변압기겠지? 고전압 변압기를 정류기 없이 액선관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그럼 회로의 어느 위치에서 전류계를 설치하여 관전류를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전압 변압기 2차 측이야. 1차가 이렇게 있겠지. 액선관이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 전류가 이때만 흐른다는 얘기야.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아까 치면 얘기했던 2차 전자 그런 애들은 몇 개 튀어 들어가긴 하겠죠. 몇 개 튀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작은 양이고 이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학생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전류계는 여기에 설치해서 여기에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이 중간에 끊어서 여기에다 설치해서 측정을 해도 돼요. 물론 여기에다 측정을 해도 되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해서 측정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 설치하면은 이게 전압이 굉장히 높을 때는 이 선상의 전압도 굉장히 높겠지. 그러면 실수로 이게 손대면 사고가 날 수 있겠지. 잠깐만. 이렇게 했지. 자, 부하 출력 전압과 무부하 출력 전압의 차이가 작거나 클수록 전압 변동률은 어떤? 자, 무부하시 출력 전압과 하고 부하 출력 전압이 차이가 나니까 전압이 변동되겠지, 그치? 이 차이를 전압 변동률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압 변동률이 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 출력 전압분의 부하시 로드 걸렸을 때 출력 전압하고 무부하시 출력 전압의 차 혹은 이식보다는 이식보다는 이게 더 맞겠다. 부하시 출력 전압분의 무부하시 출력 전압 빼기 부하시 출력 전압. 이걸 전압 변동률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맨날 헷갈려 이게. 자, 이게 차이가 클수록 어때? 얘 두 개 차이가 클수록 얘가 당연히 커지겠지? 변압기의 손실에서 와 전류소는 얇은 철심을 겹쳐 철심의 두께를 작게 하여 철심의 두께를 얇은 철심이란 얘기가 있는데 철심의 두께를 작게 한다? 아까 적층하는 거 이렇게 적층하는 거 그 얘기할 때 얘기한 것 같아. 이 내용은 동시점화 방식 회로에서 가열권선을 2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가능하다면 액선이 발생되기까지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자, 가열권선이 2개다 그치? 자, 이 얘기가 가열권선 가열 변압기 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필라멘트 쪽을 얘기하는 건지 넌 명확히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걸 2개를 할 수도 있고 이걸 2개를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해.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 변압기를 2개를 한다. 전압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높이겠다는 얘기고 얘를 2개를 한다. 필라멘트를 2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가능은 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은 가열 변압기 권선을 많이 감으면 될 거고 필라멘트를 2개를 쓰고 싶으면은 얘는 초점이 필라멘트 2개만큼 커지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오늘 질문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업도 여기에서 마칠게요.